안녕하세요, 윤자동입니다. 이번 시간은 엑셀의 재고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엑셀을 이용해서 재고 관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재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품을 입고시키고 또 그 제품을 판매해서 출고하는 이러한 데이터를 쌓아서 결국 얼만큼 입고가 되었고 얼만큼 출고가 되었고, 그래서 남은 재고는 몇 개인지 이런 것들을 관리해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상용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자니 나한테 딱 맞는 프로그램이 없거나 혹은 굉장히 가격이 비싸거나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엑셀을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데이터를 다뤄보신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엑셀의 데이터는 어떠한 형태로 쌓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쌓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고, 단순히 데이터를 쌓는 것뿐만이 아니라 VBA 프로그래밍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쉽게 조회하고 추가하고 수정하고 삭제하고 마지막으로 쌓인 데이터를 풍겨내는 것까지 복합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잘 숙지하신다면 재고 관리뿐만 아니라 급여 관리나 인사 관리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두 번 더, 세 번 더 시청하시면 분명히 응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는 입출고 관리를 만들 거기 때문에 입고와 출고를 할 수 있는 데이터 구조를 먼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상단에는 데이터를 입력하는 부분들이 존재할 거기 때문에 데이터를 조회하는 영역은 이 20번째 행부터 제가 제목을 입력하고 한번 시작을 할게요. 먼저 이 B20번째 셀에다가 ID라고 입력을 하고, 옆에는 입고 또는 출고가 발생된 날짜, 그리고 입고 또는 출고를 구분하는 구분, 옆에는 품목 코드를 넣어주고 그 옆엔 품목명을 넣어줍니다. GR에는 이 품목의 단가를 입력해주고 그 옆에는 수량을 입력해줍니다. 그리고 단가와 수량을 곱한 금액을 입력해주고 마지막에는 메모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원활하게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전체 열 너비를 12 정도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가운데 정렬을 해줍니다. 일단 이 정도가 됐으면 여기에 데이터를 수동으로도 입력을 해볼 수 있는데, 우선 한 개 입력을 해볼게요. ID는 자동으로 생성되는 순번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날짜는 컨트롤 콜론키를 누르면 자동으로 오늘 날짜가 입력이 됩니다. 구분은 입고 또는 출고니까 입고라고 해주고, 품목 코드는 우선 A001이라고 입력을 하고, 품목명은 여러가지 음식들 중에서 제가 감자라고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단가는 한 개에 한 500원 정도라고 하고, 수량은 20개가 입고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금액은 단가 곱하기 수량이 돼서 10,000원이 될 거고, 메모는 감자를 구입,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하나 입력을 했으면 이런 데이터가 굉장히 많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입고 중에서 감자 그리고 수량이 몇 개 이상인 것만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는 여기 엑셀의 필터 기능을 이용을 해서 구분이 입고이고 수량이 얼마이고 금액이 얼마 이상인 이런 것들을 필터를 여러 가지를 막 걸어야 될 텐데, 이 필터 기능도 그냥 단순히 선택하는 거면은 쉬울 수 있지만, 이렇게 숫자 필터를 통해서 크거나 작거나 혹은 또 메모 중에서 어떤 텍스트를 포함하는 이런 기능들을 활용을 할 때에는 필터 기능을 잘 알지 못하면 버벅이거나 굉장히 좀 실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데이터를 새로 추가할 때마다 저 아래로 내려가서 데이터를 추가해 줘야 되는데, 데이터가 몇천 개, 몇만 개씩 있다라고 하면은 스크롤을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듭니다. 그리고 특정 데이터를 수정할 때도 컨트롤 F를 통해서 보통 특정한 값을 찾아서 수정하곤 하는데, 실수로 다른 엉뚱한 데이터를 수정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쉽게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래에서의 데이터는 뭔가 건드리지 않고 조회만 하는 영역으로 활용을 할 예정이고, 실제로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은 이 위쪽에서 모두 다 관리를 할 예정이에요. 자, 데이터를 이제는 다 삭제를 하고, 실제로 데이터를 추가하기 위해서 위에 한 5번째 컬럼 B5 5번째 행부터 한번 입력을 해볼 텐데, 이 컬럼명들을 여기다가도 그대로 써주면 되는데, 요거를 한 번에 하는 방법은 요 컬럼명들을 쭉 복사해서 B5 셀에다가 마우스 우클릭을 한 뒤에 여기 행렬 바꿈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한 번에 데이터가 세로로 복사가 됩니다. A열은 사용하지 않을 거니까 A열의 열너비는 1로 줄여주고, 행 높이도 좀 조절을 해볼게요. 너무 좀 촘촘하기 때문에 행 높이를 기본 16.5로 되어 있는 걸 한 20 정도로 바꿔주고, 글꼴 크기도 기본 11에서 15로 조금 작게 해줍니다. 그리고 폰트 컬러도 완전 검은색이면 조금 눈이 아파서 저는 이 색상 중에서
이 검은색 라인 중에 가운데에 있는 약간 진한 회색 같은 걸로 변경을 해줄게요. 자, 이제 B열에는 제목이 있고 C열에 우리가 내용을 입력을 할 건데 아이디는 자동으로 생성될 거라서 여기에 색칠을 이렇게 회색으로 밝은 회색으로 바꿔주고 나머지는 노란색으로 색칠을 해줄게요. 자, 날짜를 먼저 입력할 때 컨트롤 콜론을 눌러서 오늘 날짜를 한번 입력을 해보고 구분은 입고라고 입력을 하고 여기 품목 코드도 A001 품목명은 감자 단가는 500원 수량은 20개 그렇게 되면 금액은 자동 계산이 되니까 이것도 노란색으로 할 필요 없이 이렇게 회색으로 바꿔주고 이건 수식으로 단가에 곱하기 수량을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메모는 감자를 구입이라고 입력을 해주고 이것을 저장하는 버튼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도형의 네모난 버튼을 하나 만들고 이렇게 살짝 버튼 모양을 만들어주고 우클릭해서 텍스트 편집에서 저장 그리고 홈에서 이 버튼을 가운데 정렬 그리고 폰트를 굵게 이렇게 해줍니다. 이 정도만 하고 이제 이 저장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입력했던 값들이 이 아래로 자동으로 입력되게 할 거예요. 마치 엑셀을 프로그램처럼 활용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따라왔다면 아직 통합 문서 상태라 저장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때 혹시라도 어떤 실수를 해서 강제 종료가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작업하신 게 모두 날아가니까 여기서 한번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을 할 때에는 파일 형식은 엑셀 매크로 사용 통합 문서 확장자가 XLSM으로도 가능하지만 XLSB 바이너리 통합 문서로 저장을 하는 게 엑셀 용량도 더 적고 속도도 조금 더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XLSM 방식보다는 XLSB라는 바이너리 통합 문서로 사용을 합니다. 재고 관리라고 이렇게 저장을 해주고 다시 시작을 할게요. 그러면 이 저장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실제로 저장이 되게 할 거기 때문에 코드를 이제 작성을 할 텐데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 Alt F11을 눌러서 VBA 편집기를 켜줍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 창에서 여기 보면 상단에 프로젝트라고 써있죠. 마우스 우클릭 삽입의 모듈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오른쪽에 이런 창이 하나 뜨게 되는데 아마 저는 이 도구의 옵션에 편집기 형식에서 텍스트와 배경 색깔을 바꾸어 넣기 때문에 검은색 배경으로 나타나는데 아마 아무런 설정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흰색으로 나타날 거예요. 기능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자, 이제 저장을 한번 해볼 건데 저장을 하기 위해서 서브 저장하고 엔터를 쳐주면 이렇게 괄호 열고 닫고와 엔드 서브가 자동으로 생성이 됐어요. 그러면 자, 코드를 살짝 오른쪽으로 밀어놓고 저장 버튼을 눌렀을 때 이 코드가 실행되게 할 거예요. 자, 테스트로 여기에 MSG BOX 메시지 박스라고 하는데 저기에 그냥 1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저장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것이 실행이 돼서 메시지 박스 1이 나타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먼저 이 상태에서는 이 위에 있는 삼각형 F5 단축키인데 실행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1이라는 메시지 박스가 뜨는데 만약 이 저장 버튼을 클릭했을 때 저것이 실행되게 하려면 이 저장 버튼을 우클릭해서 매크로 지정해 이 저장이라는 이름 서브 뒤에 만들어 놓은 저장이라는 이 이름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이제 1이 나오는 거죠. 자, 이제 코드만 이렇게 바꿔주면 1을 2로 바꾸고 저장을 클릭하면 이제 2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안에 저장되는 코드를 하나씩 만들어 볼게요. 먼저 이 날짜를 요 C21에다가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레인지 C21은 여기에 C6에 있는 셀이죠. 레인지 C6이다.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저장 버튼을 눌러볼까요? 이렇게 누르면 지금 이 레인지 C21에 있는 셀에 C21이라는 셀에 C6 셀을 집어넣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같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오른쪽에 있는 C6의 값을 C21의 값에다가 넣어라. 그래서 7월 6일이 여기 C21로 들어갔어요. 그럼 구분도 한번 넣어볼까요? 레인지 D21의 값은 레인지 C7의 값과 값으로 레인지 C7의 값으로 넣어라 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저장을 눌러보면 이렇게 들어간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C6, 7, 8 이쪽은 영역이 전혀 변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저장을 누를 때마다 아래로 계속 추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C21이 될 수도 있고 C22가 될 수도 있고 C23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변할 수 있는데 여기는 변하지 않아요. 만약 이렇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레인지 C6이라는 구조를 그냥 더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대괄호로 이렇게 C6 열고 닫고 C7 열고 닫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똑같이 작동을 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이거를 쭉 복사해 줄게요. 그리고 메모가 있는 곳이 J까지니까 CD, E,
F, G, H, I 하나 더 복사해서 J 그리고 C 6, 7, 8, 9, 10, 11, 12, 13 이라고 하고 저장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날짜부터 메모까지 이 C21번 행에 이렇게 21번 행에 C열에 있는 값들이 들어갔어요. 자, 그리고 ID를 하나 넣어줄 건데 ID는 1번부터 자동으로 생성이 될 거예요. 일단은 복잡하니까 그냥 제가 임의로 B21에는 그냥 숫자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저장하면은 여기 1까지 들어갔어요. 자, 이번에는 다시 저장을 눌렀을 때 그 아래에 행으로 데이터가 추가가 되었으면 해요. 그러면 마지막 행을 찾아서 그 마지막 행보다 하나 더 아래에 있는 행에다가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21이 다 고정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이 21이 이제 가변적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변수를 하나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행이라는 변수로 제가 21이라고 먼저 넣어두고 이 21 대신에 행을 넣으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요거는 문자니까 b라는 문자와 뒤에 행이라는 변수를 넣어주면 행이 21이니까 사실은 이 행이라는 변수가 가진 21이라는 값 그리고 이 문자와 이 숫자가 앰퍼샌드라는 기호로 합쳐져서 결국에는 B21 아까와 같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실제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행은 21 여기 보시면 이렇게 21이 값이 들어왔죠. 행은 21이고 레인지 B21에는 1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B21을 지워주고 다시 한번 F8을 눌러보면 이렇게 B21에 1이 들어갔습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 여기도 이렇게 행으로 바꿔줍니다. 요 복사해서 이거 한 번에 또 하나씩 하려면 오래 걸리니까 제가 컨트롤 H 누르고 21하고 쌍따옴표로 되어 있는 것을 쌍따옴표로 바로 닫고 앰퍼샌드 행이라고 하고 모두 바꾸기를 하면 짜잔 하면서 한 번에 바뀌죠. 이런 것도 한 번에 바꿀 수 있으면 굉장히 업무 생산성을 빠르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실행을 해보면 아까와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행이 22가 되었을 때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실행! 자, 행 22번 행에 이 데이터가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이걸 수동으로 입력을 할 게 아니라 자동으로 새롭게 추가되어야 할 행을 찾아내게끔 만들면 조금 더 자동화가 되겠죠? 그러면 그 행을 어떻게 찾는가? 자, 마지막 행을 찾는 방법은 엑셀에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가장 마지막 셀로 이동하는 거 컨트롤 방향키 아래를 누르면 이렇게 B1048576이라는 셀로 이동이 되고 여기에서 컨트롤 업을 누르게 되면은 데이터가 존재하는 마지막 셀로 한 번에 이동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려면 레인지 B1048576에서 AND 하고 엑셀 업을 하게 되면은 컨트롤 방향키 업을 누른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했을 때 이 B22라는 셀이 나오는 게 맞는지 이 직접 실행창에서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게 안 보이는 분들은 보기에서 직접 실행창 단축키 컨트롤 G를 누르면 됩니다. 여기에서 물음표하고 레인지 B1048576까지만 해보고 점 어드레스를 한번 찍고 엔터를 치면 앞에 물음표 꼭 붙여줘야 됩니다. 엔터를 치면 당연히 B1048576이라는 레인지 영역에 주소가 뭐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B1048576이 나왔고 만약 레인지 B1048576에서 .end 엑셀 업한 셀 그러면 컨트롤 방향키 업 했으니까 그 셀의 어드레스를 가져와라 하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B22라는 셀이 정확하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어드레스가 아니라 만약 .row라는 속성을 가져와라 라고 하면은 이 셀에서 속성인 row 속성 그래서 행이 몇이냐 그러면 엔터를 치면 이렇게 22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건 바로 요거예요. 그러면 요 행을 요걸로 바꿔주면 이제 행은 22가 됩니다. 근데 22는 데이터가 존재하는 마지막 셀이니까 여기에 플러스 1이 되어야 실제로 비어있는 첫 번째 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로우가 아니라 로우 플러스 1을 해줍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실행을 하면 F8로 행은 이제 23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한 번에 실행하면 23번 행에 데이터가 들어가고 다시 한번 저장을 누르면 이번에는 마지막 셀이 23이고 그 플러스 1인 24가 행이 될 거니까 저장을 누르면 이렇게 또 누르면 누를 때마다 밑으로 추가되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지울까요? 데이터를 지우고 해보면 자동으로 여기로 들어가죠. 왜냐면 B1048576에 컨트롤 업 했을 때 아까는 여기가 걸리고 여기에 플러스 1 해주면 21이 나오니까 21번 행에 데이터를 넣게 돼요. 그럼 이제 ID가 저장할 때마다 계속 1인데 요거를 1씩 증가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제가 생각나는 방법은 데이터가 존재하는 영역이 바로 이 21번 행부터 마지막 이 B1048576까지의 영역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가장 큰 숫자를 찾아서 그 가장 큰 숫자에다가 플러스 1을 더해준 숫자를 넣어주면
계속 증가하는 숫자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엑셀의 함수 중에서 맥스 함수가 있죠. 그걸 사용해 볼 텐데, 엑셀의 함수를 사용하려면 VBA에서는 worksheet function이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하고 점 찍으면 엑셀의 함수들이 쭉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 사용할 수 있어요. VLOOKUP도 사용할 수가 있고 SUM, IF 같은 것도 사용할 수가 있고 뭐 SUM이라던가 여러 가지 함수를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max를 사용해 볼 거예요. 그러면은 max인데 영역이 어디까지냐? 주소가 바뀌지 않으니까 대괄호로 묶어줄 거고 B21부터 B1048576까지다 라고 하고 가로를 닫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맥스 값에 플러스 1을 더해 줄 거예요. 자, 그러면 데이터를 다시 한번 지우고 지금 상태에서 실행을 해보면 F8로 한 줄씩 해보면 행은 이제 20 더하기 1이 됐으니까 21이 됐고, 이 B21에는 B21부터 1048576까지의 맥스 값을 구할 건데 지금 다 비어 있죠. 그래서 아마 맥스는 0이 나올 거예요. 정말 0인지는 6을 복사해서 직접 실행창에다가 물음표 붙여넣기 엔터. 그러면 예상했던 것처럼 0이 나오죠. 여기에 플러스 1을 해주니까 아이디는 1이 나오고 나머지 실행하면은 쭉 데이터가 들어가고요. 다시 한번 저장을 하면 이번에는 B21부터 B1048576까지의 맥스 값은 지우고 엔터. 이번에는 맥스가 1이니까 1 더하기 1인 2가 들어갈 거예요. 저장을 누르면 이렇게 저장 누르면 아이디가 1씩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지우고 저장하고 이번에는 입고가 아니라 출고라고 해볼까요? 그리고 저장 누르면 이렇게 아래에 추가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새롭게 신규로 등록하는 것을 한번 해봤어요. 자, 이 상태에서는 저장을 실수로 2번 누르면은 2번 등록이 됩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장을 한번 누르면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 값을 초기화 시켜 줄게요. 그러면 여기에 서브 신규 등록 모드라는 걸 하나 만들어 줍니다. 자, 신규 등록 모드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입력하는 영역을 초기화 시키는 건데, 초기화 시키기 위해서 이 C6번부터 C11번까지, 그리고 C12는 수식이 입력되어 있으니까 건너뛰고 C13번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영역만 제가 삭제를 해볼게요. 그러면 C6부터 C11까지 그리고 콤마 그리고 C13 이렇게 하면은 C6부터 C11 그리고 C13 이렇게 두 개의 영역이 됩니다. 여기에는 쌍따옴표 2개 이렇게 해주고 한번 실행을 해보면, 자,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영역만 값이 쌍따옴표 2개는 빈 문자로 바꾸겠다 라고 해서 데이터를 없애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신규 등록 모드를 만들었으니까 이 저장을 한 뒤에 아래에다가 콜하고 이 신규 등록 모드를 하나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제가 날짜 입력하고 구분 입고 A001 감자 500원 수량은 이번에 10개 감자 10개 구입이라고 하고 F8로 한 줄씩 실행을 해보면 행은 이제 첫 데이터니까 21행이 되고, 여기 아이디 넣고 날짜 그리고 구분, 품목 코드, 품목명, 단가, 수량, 금액, 메모까지 이렇게 잘 넣은 뒤에 신규 등록 모드를 콜해라 하면은 그 다음 F8을 누르면 아래 코드로 이동이 되고 여기에서 입력했던 데이터가 초기화가 됩니다. 자, 그리고 저장을 한번 누르면 초기화가 됐지만 그래도 저장을 눌렀을 때 아래로 이 데이터만 비어 있을 뿐 계속 추가는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데이터가 비어 있을 때는 추가되지 않게 한번 해볼게요. 저장을 누를 때 날짜를 만약 무조건 입력해야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여기에 조건을 하나 추가해 볼게요. if 만약에 C6에 있는 셀의 값이 빈 값이면 exit sub 이라고 하면은, 자, F8로 눌러볼까요? F8 C6이 지금 빈 값이죠. 그래서 만약에 C6이 빈 값이면 서브 프로시저를 exit 종료해라. 그래서 그냥 종료가 되고 이쪽으로 절대 넘어가지 않게 돼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저장을 아무리 눌러도 저장이 안 됩니다. 날짜를 만약 입력을 했다 그러면 이제 저장이 될 거예요. 근데 저장을 하고 신규 등록 모드로 데이터를 지우니까 저장 누르면 한 번은 입력이 되지만 그 다음엔 초기화가 돼서 또 누르면은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에 날짜만 입력해서도 저장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 이것도 또 추가해 주면 돼요. 여기다가 C6이 아니라 C7도 이렇게 넣어주면은 날짜를 입력을 했지만 구분이 입력이 안 되어 있으니까 저장을 눌러도 안 되겠죠. 근데 여기다가 만약 입고 이렇게 놓고 저장을 누르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조건은 앞에다가 얼마든지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데이터를 아래에 추가를 했는데 만약에 추가한 데이터가 실수로 오타가 났어요. 그래서 수정을 해야 한다면 이 아래의 데이터에서 감자가 아니라 고구마 이렇게 수정을 해도 되겠지만 이번 시간에는
아래에서는 데이터를 절대 수정하지 않고 조회하는 용도로만 사용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셀을 더블 클릭하면은 이 데이터가 다시 이 위로 올라와서 여기서 수정할 수 있게끔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셀을 더블 클릭하면 이 위로 한번 데이터가 올라오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서브, 이번에는 수정 모드라는 걸 한번 만들어 줄게요. 자, 이 데이터를 이 위로 올리려고 하면은 사실 요거랑 거꾸로 가면 됩니다. 이번 아까는 이 B에다가 값을 넣고 C열에다가는 C6, 이 D의 행에다가는 C7, E에다가는 C8 이런 식으로 넣었는데, 반대로 C6에다가는 C행을, C7에다가는 D행을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여기 있는 ID를 위에 있는 ID로 넣기 위해서는 C5 셀에는 range B21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하면 이렇게 21행에 있는 1이 C5로 이동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것도 3개 정도 C5, C6, C7 그리고 B21, C21, D21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하면 이렇게 반대로 여기에 있는 데이터가 1로 이동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데이터를 이렇게 몇 개 더 추가를 해놓고 여기도 출고 자, 이번에는 내가 만약 22행에 있는 데이터를 위로 올리고 싶다 그러면은 21이 아니라 22가 되어야겠죠. 그리고 실행을 하면 이렇게 22행에 있는 데이터가 위로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이라는 변수가 22가 돼서 22 대신에 &행 이거를 복사해서 여기에다가 뒤에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러면 이제 행이 22가 되고 실행을 하면은 22행에 있는 값이 23이 돼서 실행을 하면 23번의 행의 값이 올라가고 21이 되면은 21행의 값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하려는 건 이 셀을 어딘가 더블 클릭하면은 자동으로 짜잔 올라가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떤 매크로가 실행이 됐는데 어떤 셀을 더블 클릭했을 때 이 수정 모드가 실행되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때에는 이 시트 1에 더블 클릭을 했을 때 코드가 실행되게끔 하기 위해서 시트 1을 더블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시트 1을 더블 클릭했을 때도 새로운 창이 뜨는데 여기에서 위에 일반을 클릭하면 워크 시트가 나오고 오른쪽에 셀렉션 체인지가 있는데 요거를 before 더블 클릭이라는 것을 선택해 줍니다. 요게 이제 시트에 있는 이벤트들인데 예를 들어서 워크 시트에서 내가 더블 클릭을 하기 이전에 자동으로 실행되는 이벤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중단점을 한번 걸어둘 수 있는데 여기 회색 영역을 클릭하면 갈색으로 바뀌거든요. 이게 이제 중단점이라고 하는데 제가 셀을 더블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코드가 실행이 되면서 F8을 누르면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에 코드를 msg box 111이라고 하고 셀을 더블 클릭해 보면 자동으로 더블 클릭하니까 111이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더블 클릭을 했을 때 이쪽으로 데이터가 들어가게 할 거라서 데이터가 들어가게 하는 코드는 모듈 1의 수정 모드라고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 콜하고 모듈 1 하고 점 누르면 모듈 1에서 만들었던 서브 프로시저들 목록이 나오는데 수정 모드에서 탭키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더블 클릭을 했을 때 이 수정 모드를 무조건 실행하게 돼요. 한번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 더블 클릭을 해볼게요. 지금 1번 데이터가 있으니까 3번 데이터를 아무데나 더블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실행은 됐는데 값이 안 바뀐 이유가 모듈 1에 가보면 수정 모드에 있는 행이 21로 무조건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21을 조금 바꿔서 내가 지금 선택하고 있는 셀에 이 행 번호를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것은 selection이라고 하는 내가 지금 선택한 그 셀을 가지고 올 수 있고 그 셀렉션에 .row를 하면 내가 선택한 셀렉션의 row를 행에다가 가지고 와서 실행을 할 수 있어요. 한번 이 세 번째를 더블 클릭을 해볼까요? 더블 클릭 이러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 번째 값이 자동으로 들어갔는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셀을 더블 클릭했기 때문에 그 셀을 편집할 수 있는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은 뭔가 불편할 거예요. 두 번째 걸 더블 클릭해보면 데이터가 들어오는 거지만 수정할 수 있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수정할 수 없게 만들어야 돼요. 그것은 요 더블 클릭을 할 때 보면은 타겟이라는 것과 캔슬이라는 것이 자동으로 딸려오는데 이 중에 이 캔슬이 불린이라는 타입의 불린은 true와 false를 가질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인데 이 캔슬을 true로 바꿔주면 캔슬을 true로 바꿔주면 수정 모드로 실행하는 것을 취소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이제 더블 클릭을 다시 하면 아까와는 다르게 셀을 수정할 수 있는 모드로 진입이 안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F2를 눌렀을 때에는 셀을 편집할 수 있는 모드로 바뀌기는 해요. 하지만 더블 클릭으로는 더 이상
셀을 편집할 수 있는 모드로 바뀌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이제 문제가, 만약에 데이터가 있는 영역이 아니라 엉뚱한 영역을 더블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 데이터가 지워져 버리고, 만약에 위에 있는 이 헤더 영역, 제목 쪽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들어가서는 안 될 데이터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조건을 하나 추가해 주면 좋은데, 데이터가 있는 영역만 더블 클릭을 했을 때 실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데이터가 있는 영역이라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21행 이상이어야 되고, 내가 더블 클릭한 그 셀이 값이 들어 있어야지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위에다가 if 내가 선택한 셀이라고 하는 것은, 더블 클릭한 셀은 여기 타겟이 레인지 타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타겟을 활용하면 되는데, 만약 타겟의 로우가 21보다 커야 되니까 반대로 21보다 작으면 exit sub 하면은 실행하지 않겠다라고 되겠죠. 그러면 21보다 작은 20을 더블 클릭할 때는 이제는 그냥 편집 모드로 들어가는 일반적인 기능이 됩니다. 그리고 21보다 크지만 데이터가 없으면 또 안 된다는 조건을 추가하려면, 만약에 if 타겟의 value가 비어 있으면 마찬가지로 종료해라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비어 있는 셀을 더블 클릭했을 때에도 편집 모드로 들어가고 이 수정 모드로 진입을 하지 않게 됩니다. 자, 이제는 1, 2, 3, 4 4개를 한번 더블 클릭 하나씩 해보면 이렇게 수정 모드로 잘 진입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1번을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만들어 두고, 내가 여기에 품목 코드는, 자, 이제 수정 모드를 조금 더 완성해 볼까요? 지금 C7까지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전체 다 복사해서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하고, C7부터 C13까지 한번 다시 만들어 볼게요. 8, 9, 10, 11, 12, 13, 그리고 D, E, F, G, H, I, J. 마지막 메모가 J열이 맞죠. 자, 이 상태로 하고 더블 클릭, 1번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잘 들어갔는데 실수를 하나 한 것 같아요. 여기 C12는 수식이 입력되어 있었네요. 그래서 다시 단가 곱하기 수량 수식을 넣어주고, 이 C12번 셀은 넣지 않는 걸로 바꿔줍니다. 삭제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2번 아이디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나머지는 잘 들어가고 수식은 살아있죠. 그리고 3번도 더블 클릭, 4번도 더블 클릭. 자, 이렇게 잘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1번을 더블 클릭하고 수량이 10개인데 수량을 20개로 바꾸고 저장을 하면 이 10개가 20개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저장을 한번 해볼까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저장을 눌렀더니 저장 코드가 실행이 되면서 행은 마지막 행이 플러스 1행으로 새롭게 추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신규 등록 저장이 돼서 새롭게 데이터가 계속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기껏 수정 모드로 들어가 놓고 저장을 해도 수정이 되지 않고 새롭게 데이터가 추가가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이때에는 저장 버튼이 두 가지 기능을 수행을 해야 돼요. 하나는 신규로 등록할 때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되고, 수정을 할 때 저장을 하는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id라는 이 셀이 있었는데, 수정을 할 때에는 이 id가 고유한 번호가 생성이 되고, 신규 등록 모드를 실행을 했을 때에는 지금은 이 id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데, 이 id를 제가 하나 입력을 해볼게요. C5라는 셀은 신규 등록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신규 등록 모드를 실행하면 이렇게 id가 신규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장을 누를 때 이 id가 신규 등록이라는 텍스트가 있을 때에는 새롭게 아래로 추가를 해주고, 신규 등록이 아니라 더블 클릭했을 때 실제 id가 숫자로 존재할 때에는 아래에 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2라는 id를 찾아서 그 행에 있는 값을 바꿔주는 역할을 해주면 잘 작동할 것 같아요. 자, 이제 신규 등록 모드를 만들었으니까 이걸 버튼으로 저장 버튼을 옆으로 하나 복사를 해주고, 참고로 복사할 때는 컨트롤하고 이동해주면 되고, 수평이 안 맞을 때는 컨트롤과 시프트를 같이 누르고 이동하면은 수평까지 잘 맞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신규 등록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신규 등록 버튼을 클릭했을 때의 매크로 지정에서는 신규 등록 모드를 지정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신규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신규 등록이라고 입력이 되고 나머지는 비어 있게 되죠. 이 상태에서 저장을 했을 때에는 새롭게 추가가 되는 요 행, 요걸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조건문을 하나 추가해 줍니다. if C5의 값이 신규 등록이면 요 행은 새롭게 추가되는 행을 쓸 거고, 만약 신규 등록이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1번을 더블 클릭한다면 신규 등록이 아니니까 이 1번이라는 값을 여기에서 찾아서 그 찾은 셀의 행 값을 이 행으로 가지고 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에는 행은
이 C5에 있는 이 1번을 B열에서 찾을 거니까, 자, range 찾을 영역은 B21부터 B1048576이 되고, 여기에서 찾는 건 우리 여기서 컨트롤 F 해서 찾는 것처럼 find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고, find는 어떤 것을 찾을 거냐, 보면 여기 보면 what이라고 나오죠. 어떤 걸 찾을 거냐, C5 셀에 있는 이 1을 찾을 거다. 그리고 나서 그걸 찾으면 그 찾은 셀의 .row를 가지고 와라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F8로 해볼까요? 저장을 누르면 C5가 신규 등록이면, 근데 C5는 신규 등록이 아니죠. 그러면 F8 눌렀을 때 요 참이 아니라서 else로 넘어가서 이 두 번째 값을 실행하게 되고, B21에서 B1048576에서 find 찾을 건데 무엇을 찾을 거냐? C5에 있는 이 1을 찾을 거다. 그리고 그럼 그 1을 찾으면 여기에 있죠. 그러면 이 찾은 셀이 반환이 되는데 그 셀에 .row라는 속성을 가져와라. 그래서 21이 나와야 될 거예요. 지금 행은 아무런 값을 담지 않아서 empty 상태가 되는데 F8을 누르면 21이 나와야 될 거예요. 한번 실행해 볼게요. F8. 자, 이렇게 21이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 행은 이제 21이 됐기 때문에 B21인 요 값에 다시 맥스 플러스 1을 해주게 되는데, 수정 모드에서는 이 맥스 플러스 1을 해주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요 코드는 신규 등록일 때만 실행을 해야 되니까 요 신규 등록일 때에만 실행하게끔 코드를 안으로 집어 넣어줍니다. 이 아이디는 수정 모드일 때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상관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C 행부터는 다시 이 위에 있는 값을 아래에 21번 행에 그대로 다시 교체를 쭉쭉쭉쭉쭉 해주고, 다시 신규 등록 모드가 돼서 기존에 입력된 값들을 바꿔줍니다. 자, 이 상태로 한번 다시 한번 두 번째 아이디를 더블 클릭하고, 이번에는 감자 단가 500원을 제가 5,000원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이 아이디 2번에 단가가 지금 500원인데 제가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한번 눌러보면 단가 5,000원으로 이게 바뀌어야 되겠죠? 저장 누르면 자, 잘 바뀌고 금액도 5만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신규 등록 모드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제 신규 등록 모드니까 날짜를 다시 하나 새롭게 입력을 하고, 구분은 출고 A005 하고 브로콜리 단가는 1,000원, 수량 10개 브로콜리 구입 하고 저장을 눌러보면 이렇게 이번에는 신규 등록이니까 마지막에 추가가 되고, 이 브로콜리를 더블 클릭해보면 이렇게 이번에는 아이디가 신규 등록이 아니라 6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브로콜리 구입을 브로콜리 좋아요 라고 바꾸고 저장을 누르면 메모만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새롭게 데이터를 추가하고, 자, 여기까지 데이터를 추가하고 수정하는 걸 했으니까 이번에는 삭제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저장 버튼을 컨트롤 쉬프트 눌러서 오른쪽으로 넘겨주고 저장이라는 텍스트를 삭제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수정 모드 밑에 서브 삭제라고 하나 만들어주고, 자, 삭제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간단한데 이 C5에 있는 이걸 더블 클릭했을 때 수정 모드가 됐는데 그때 이 2번 아이디를 삭제하겠다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만약 신규 등록 상태에서는 삭제할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작동하면 안 됩니다. 즉, 이 C5번의 셀이 숫자인 상태일 때에만 작동할 거예요. 그래서 숫자인지를 판단하는 함수가 isNumeric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C5를 집어넣으면 이게 숫자이면은 true가 나오고 숫자가 아니면 false가 나옵니다. 그래서 if isNumeric 하고 C5 셀 하고 then 이러면은 만약에 C5가 숫자가 맞으면 그러면 이제 참이기 때문에 참이면 이 안에 있는 것을 실행을 하고, 참이 아니면 실행하지 않고 종료해라가 됩니다. 그럼 이제 isNumeric C5가 지금은 숫자가 아니죠. 그러면 한번 F8로 실행을 해보면 제가 여기에 구분하기 위해서 메시지 박스 1, else 메시지 박스 2 이렇게 해놓으면 지금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else로 들어가서 메시지 박스 2가 실행이 되고요. 만약 더블 클릭을 해서 숫자 2가 들어가면 C5의 셀은 isNumeric이 true가 돼서 안에 있는 메시지 박스 1을 실행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숫자인 경우에만 실행을 할 건데, 그러면 어떤 걸 실행을 할 거냐? 삭제를 실행을 해야겠죠. 그러면 삭제할 행이 필요합니다. 자, 일단 어떤 행을 삭제할 거는 lows하고 행을 delete 해주면 돼요. 만약에 행은 제가 27이라고 하고 27에 임의의 데이터를 이렇게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행은 27이면 로우스 행을 딜리트 하면은 27번 행이 짜잔 하고 삭제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행은 요 2번 아이디가 있는 이 22번 행이 되어야겠죠. 요거는 요 위에서 했었던 이 find를 이용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공부하는 차원에서 복사하지 않고 한번 다시 작성을 해볼게요. 행은 find를 할 건데, 그러면 find를 하기 위해서는 range 어디에서 find를 할 거냐? B21에서 B1048576의 영역에서 find를 하겠다.
근데 무엇을 find 할 거냐? C5에 있는 이 id를 find 하겠다. 그래서 찾은 그 find는 셀로 반환이 되니까 그 셀에 .row라는 속성을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2번 id를 찾을 거니까 일단 2는 이 C5가 이제 뉴메릭이 true라서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고, B열에서 C5에 있는 이 2라는 값을 찾으면 B22라는 셀이 나오는데 그 셀에 .row를 가져오니까 22라는 값이 행에 담기게 되고, 22번 행을 딜리트 해라, 삭제를 했습니다. 없어졌죠 2번이. 그리고 나서 삭제를 했으니까 이 데이터도 없어져야 돼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콜 신규 등록 모드를 입력해주고 요 위로 노란색 화살표를 드래그 해주고 F8을 눌러주면 이렇게 데이터 초기화까지 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을 더블 클릭하고 삭제를 누르면 이렇게 3번도 지금 보니까 삭제 버튼에 매크로 지정을 제대로 안 해놨어요. 여기에서 삭제로 연결을 해주고, 자 이번에 4번을 더블 클릭하고 삭제를 누르면 4번이 데이터가 삭제가 되고 5번도 삭제를 하면 이렇게 삭제. 자 이제 다 완성된 것 같아요. 신규 등록을 누르고 날짜, 그리고 구분은 입고, 품목 코드, 고구마 500원 10개, 메모, 그리고 저장을 누르면 신규 등록이니까 여기에 아이디가 6번에서 플러스 1인 7번이 생성이 되고, 다시 더블 클릭하면은 수정 모드로 돌아와서 사실은 단가가 500원이 아니라 600원이었어요. 그래서 수정을 하고 저장을 누르면 단가 500원이 저장을 하면 600원으로 바뀌고, 메모도 빠졌네. 다시 더블 클릭해서 메모를 입력해주고 저장을 누르면 메모도 반영이 됩니다. 이제 삭제해야 되네. 삭제를 누르면 신규 등록이니까 지금 삭제가 안 되고, 더블 클릭해서 수정 모드로 들어온 뒤에 삭제를 누르면 데이터가 삭제가 잘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잘 했는데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다고 한번 볼게요. 이렇게 데이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데이터들을 좀 쉽게 검색을 하고 싶어요. 필터 기능을 물론 이용을 할 수 있지만 나는 필터보다 조금 더 쉬운 방법을 사용하고 싶어요. 그럴 때에는 그냥 필터가 아니라 고급 필터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 고급 필터를 어떻게 쓰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요 20번째 행에 있는 이 제목을 복사해서 17번째 행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구분에다가 제가 입고라고 한번 일단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고급 필터를 한번 사용을 해볼 건데, 고급 필터를 사용하기에 앞서서 자, 이 보기 탭에서 끝에 있는 매크로를 기록 버튼을 한번 눌러줍니다. 일단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서 고급 필터 기능을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고급 필터는 데이터 탭에 정렬 및 필터의 고급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자, 필터는 이 현재 위치에 필터를 할 거고, 사실 복사를 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그냥 현재 위치 해볼게요. 목록 범위는 데이터가 존재하는 실제 범위이고, 조건 범위는 조금 전에 위에다가 만들었던 이 영역 B17부터 J18까지 두 개의 행을 이렇게 잡아주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실행을 했는데 구분이 입고인 데이터만 필터가 되고, 이 입고가 아닌 데이터들은 이렇게 자동으로 숨김 처리가 되었어요. 자, 그럼 매크로를 기록했기 때문에 보기에 매크로 탭에서 기록 중지를 눌러주고 실제 코드에 모듈 2가 생기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모듈 2를 클릭해 보면 이렇게 매크로 1이라는 코드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 레인지 B20부터 J90까지의 어드밴스드 필터라는 기능을 자동으로 수행을 해서 기록을 했는데, 이 어드밴스드 필터가 바로 고급 필터를 뜻해요. 그리고 액션은 엑셀 필터 인 플레이스가 그 자리에 그대로 필터를 할 거고, 조건 영역은 B17부터 J18까지고, 유니크한 것을 하나로 표시할 거냐, false, 이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에 핵심은 이 영역, 데이터가 존재하는 영역과 조건이 존재하는 영역이 되는데, 요거를 일단 복사를 해서 모듈 1로 넘어간 뒤에 제일 위에 저장 위에다가 서브, 이번에는 검색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 어드밴스드 필터 복사했던 거를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데이터 영역이 지금은 90번째 행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B20부터 J90이 되었지만 데이터가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영역은 가변적이기 때문에 B20 뒤에를 지워주고, 우리가 B20에서 컨트롤 A 누르면 연속된 데이터 영역이 자동으로 설정이 되는데, 이것을 이용을 해서 B20에서 아까 컨트롤 A를 눌렀던 연속된 범위를 선택하는 기능이 current region이라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B20에서 current region 하게 되면은 이것을 직접 실행창에서 current region의 .address 하게 되면은 B20부터 J84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알아서 데이터가 잘 잡히기 때문에 데이터가 늘어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 영역에 대해서 어드밴스드 필터를 걸 거고, 조건 범위는 이 B17부터 J18까지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입고가 아니라 출고라고 바꿔보고 제가 이 검색 기능을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출고만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고, 만약에 단가가 2,000원이라고 하고
여기 검색에서 실행을 누르면 출고 중에 단가가 2,000원인 것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검색 기능이 되는 거예요. 제가 사이를 한 칸 띄운 이유는 여기에서 컨트롤 A를 눌렀을 때 여기에 데이터가 같이 연결돼서 존재하면 A20에서 컨트롤 A를 눌렀던 커런트 리전의 영역이 이 17, 18행까지도 침범하기 때문에 하나는 꼭 비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18번 데이터 18번 행에만 검색 영역으로 사용할 거고 17번과 19번은 사용하지 않을 거라서 숨겨주겠습니다. 그리고 18번 행은 검색하는 용도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색칠을 조금 해줘 볼게요. 18번 행은 이렇게 연한 파란색을 색칠해주고 20번 행은 그 제목 영역이니까 조금 진하게 색칠을 진하게 하고 뭐 글씨도 흰색으로 하고 굵게 이런 것도 해줄게요. 그리고 검색으로 사용했던 값들을 지워주고 다시 한번 검색을 실행하면 데이터가 이렇게 모두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입고라고 검색을 하고 여기에서 검색을 실행해야 되는데 실행을 꼭 해야지만 되지 않고 그냥 입고하고 엔터 치면은 자동으로 검색이 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아까 더블 클릭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셀에서 엔터를 치면 혹은 셀의 어떤 값이 바뀌면 실행되게끔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시트 1의 코드 모듈로 들어가시고 여기에서 워크시트에 이번에는 값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체인지 이벤트를 사용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변경되는 값이 18번째 행에서만 일어났을 때 사용을 할 거라서 if 타겟의 row가 18번째일 때에만 어떤 검색을 할 건데 그 검색하는 것은 아까 모듈 1의 검색이라는 명령어를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 출고라고 검색을 하고 엔터를 치는 순간 자동으로 검색이 되고 지워도 자동으로 검색이 됩니다. 만약 아이디를 36 이렇게 하면은 36번 아이디만 해당이 되고요. 단가 같은 경우에도 500 하면은 500원만 되고 이 단가는 조금 특이한데 숫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5,000보다 큰 것만 조회한다. 혹은 10,000보다 작은 것만 조회한다. 혹은 5,000보다 크거나 같은 것만 조회한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금액도 6만보다 작거나 같은 것만 조회한다. 그리고 여기 품목 명도 브로콜리 이렇게도 조회할 수가 있고요. 메모 같은 경우에는 15개 이렇게 하면 안 나오고 이 텍스트를 포함한다 라고 하려면 양옆에 별표를 붙여주면 이렇게 텍스트를 포함하는 거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이게 고급 필터에서 사용하는 어떤 텍스트를 이렇게 감자 입력하면은 정확히 감자인 것을 가지고 오는데 양옆에 별표를 붙여주면 포함하는 것을 가지고 오고 이렇게 숫자인 경우에는 크거나 같은 부등호도 같이 포함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력했던 것을 지워주면 전체 검색이 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우리가 신규로 등록하고 저장하고 수정하고 삭제하고 조회하는 것까지 다 만들었는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품목 코드와 품목명을 입력하는 부분 그리고 구분해서 입고 출고를 입력하는 부분인데 여기는 사실 입력해야 할 텍스트가 정확히 맞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입고라고 입력해야 되는데 사람이 실수로 입교라고 입력을 한다면 나중에 통계를 낼 때 입고인 것들에 대한 수량만 뭔가 썸을 한다던가 할 때 입교라고 잘못 입력된 데이터는 계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입력값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입력값을 제한하는 방법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 입력하는 창이 조금 작아서 이거를 조금 늘려 볼게요. 이 두 개를 셀을 병합해 줍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것도 병합을 해주고 드래그를 쭉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수식 입력된 거니까 따로 병합해주고 병합해주고 그리고 이 눈금선이 있으면 사실 별로 좀 예뻐 보이지 않거든요. 보기 위해서 이 눈금선을 없애주면 조금 더 깔끔하게 보이고 여기는 한번 가로 영역들을 선을 만들어 줄게요. 컨트롤 1을 눌러서 테두리에서 색상을 연한 회색으로 안쪽 그리고 위 아래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잘 티가 나지는 않지만 이렇게 경계선이 생기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이번에는 구분을 한번 입고와 출고를 쉽게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할 건데 아주 쉬운 방법으로는 데이터 탭에 이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사용해서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바꾸고 입고, 출고를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주면 이렇게 콤보 박스 형태가 생기면서 입고 또는 출고를 입력하게 되고 만약 입교라고 잘못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에러 창이 뜹니다. 그래서 엉뚱한 값을 입력하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좀 VBA를 이용해서 입력을 좀 더 편리하게 해보려고 해요. 지금 보면은 구분을 셀을 클릭하고 화살표를 클릭하고 입고를 클릭하는 총 3번의 클릭 과정이 존재하는데 저는 이것을 단 한 번의 클릭으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위에 있는 저장 버튼을 복사해서 이렇게 컨트롤로 가져오고 Alt 키를 눌러서
자석 모드로 바꿔줄게요. 그러면 딱딱딱딱 붙거든요. 좌측으로 딱 붙이고 이것도 Alt 키 눌러서 딱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오른쪽으로 하나 더 복사 컨트롤 키 누르고 Shift로 이번엔 컨트롤 Shift F 오른쪽에다가 하나 붙여 넣어주고 저장 버튼을 텍스트 편집으로 입고라고 바꿔주고 오른쪽 저장은 텍스트 편집으로 출고라고 바꿔줍니다. 그리고 출고라고 되어 있는 것을 색상을 연한 회색으로 한번 바꿔줘 볼게요. 이 밝은 회색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테두리가 별로 이뻐 보이진 않으니까 테두리는 윤곽선을 없음으로 바꿔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뭔가 입고가 클릭된 것 같고 출고가 선택되지 않은 것 같죠? 그러면 이거를 클릭할 때마다 바꿔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자, Alt F11을 눌러서 편집기를 열어주시고 모듈 1의 제일 밑에다가 자, 입고 버튼을 클릭했을 때 실행될 코드, 그래서 서브 입고 언더바 클릭이라고 하나 만들고 그 아래에는 서브 출고를 클릭했을 때 실행할 코드를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입고를 클릭했을 때에는 입고가 파란색이 되고 출고는 회색이 되고 그리고 요 C7번 셀에는 입고가 입력되면 되고요. 출고를 클릭했을 때에는 출고가 파란색이 되고 입고 버튼이 회색이 되면서 C7의 값이 출고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버튼의 색깔을 바꾸는 코드가 무엇인지 알아야 될 텐데 그걸 알기가 어려울 것 같지만 굉장히 쉽게 보기에 우리 매크로 기록을 이용하면은 아주 쉽게 이용할 수 있어요. 자, 기록을 실행을 했는데 모듈 2로 가보면 지금 기록이 실행되고 있어요. 제가 뭔가 클릭할 때마다 매크로가 바뀌고 있는데 자, 입고 버튼을 클릭해서 입고 버튼의 색깔을 제가 바꿔볼게요. 도형 서식의 채우기에서 지금 회색으로 한번 클릭을 해보면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회색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회색 바꾸는 코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for 컬러의 오브젝트 테마 컬러가 어떤 지정되어 있는 컬러 백그라운드 2다 라는 걸 볼 수 있고 이게 아마 회색 같아요. 그리고 다시 이 입고 버튼의 도형을 요 파란색으로 바꾸면 이번에는 백그라운드 2가 아니라 이번에는 테마 컬러 액센트 1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비교해 보면은 이 컬러만 다른 게 아니라 이 밝기 쪽도 조금 값이 다른 것 같아서 그걸 좀 같은 걸 찾으려면 회색을 이 아래쪽이 아니라 똑같은 라인에 있는 이 회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보시면 다른 값들은 다 0000으로 동일한데 테마 컬러 이름만 아마 이 파란색이 액센트 1이고 그리고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게 액센트 3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1과 이 3만 서로 바꿔주면서 한번 코드를 사용하면 될 것 같거든요. 자, 여기서 보기에서 매크로를 이제 중지를 해주고 기록기에 기록된 코드를 복사해서 모듈 1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입고를 클릭했을 때 이 코드를 붙여넣기 일단 해주고 이거를 다 사용할 건 아니고 자, 입고를 클릭했을 때 먼저 입고 버튼 그리고 출고 버튼 이 도형의 배경색을 바꿔줄 건데 이 매크로 기록기에서는 도형을 선택하고 색깔을 바꿨기 때문에 이 셀렉션이라는 것이 선택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선택을 하고 바꾸는 게 아니라 이름으로 바로 접근을 할 거라서 이 도형에 이름을 붙여줄게요. 그래서 이 이름을 붙여주는 방식은 이 좌측 상단에 있는 이름 상자에다가 이 도형을 선택한 상태로 제가 입고라고 하고 엔터를 치고 출고도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이름 상자를 출고라고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도형의 이름은 입고고 출고 도형의 이름은 출고가 돼요. 이제 이 입고라는 이름을 가진 도형에 바로 접근하기 위해서 자, 이제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액티브 시트에서 쉐이프 도형인데 쉐이프 S, 쉐이프들이고 그 쉐이프들 중에서 어떤 쉐이프? 입고라는 이름을 가진 쉐이프에 접근을 할 거고 여기까지가 이것을 대체할 수 있어요. 이 코드가. 그러면 이 뒤에는 .fill 요거 똑같이 쓰고 그 뒤에 이것들 그대로 복사해 줍니다. for 컬러의 오브젝트 테마 컬러는 요 MSO 테마 컬러 액센트 1이라는 이름을 가진 걸로 붙여넣기를 해주면 이건 다 지워버릴게요. 자, 그러면 입고를 클릭했을 때 입고 버튼의 컬러는 액센트 1이다.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실행. 자, 이렇게 입고 버튼이 파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복사해서 아래에 붙여놓고 이번에는 입고가 아니라 출고 버튼이고 이 출고 버튼은 이 모듈 2 기록기에서 기록된 그 아래에 있는 액센트 3이 아마 그 회색이었으니까 출고는 여기를 액센트 3으로 바꿔주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조금 진한 회색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C7에 있는 지금 뒤에 숨겨져 있는데 여기 보면 입고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C7의 값은 입고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출고 클릭에다가 붙여놓고 이번에는 반대로 입고가 회색이 되어야 되니까 입고는 액센트 3, 출고가 1. 그럼 이게 출고가 파란색이 될 거고 그리고 C7에는 출고라고 해줍니다.
자, 요 출고 클릭에 놓고 실행을 누르면 자, 뭔가 바뀌었죠. 그리고 C7도 값이 바뀌었어요. 자, 이제는 입고를 클릭했을 때 매크로 지정해서 입고 클릭을 연결해주고 출고 클릭했을 때의 매크로 지정을 해주고 출고 클릭을 연결해줍니다. 자, 이제 한번 입고를 누르면 이렇게 입고가 파란색이 돼서 뭔가 활성화된 것처럼 보이고 뒤에 있는 C7의 값도 바뀌었죠. 출고를 누르면 C7의 값도 바뀌면서 색깔도 이렇게 바뀝니다. 자, 이렇게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색상이 바뀌면서 값도 바뀌는 기능을 구현을 했습니다. 이제는 뭐 입고, 출고 또는 다른 것 중에 요거는 이제 선택할 필요도 없고 아까 세 단계의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비해서 단 원클릭으로 데이터를 선택할 수 있는 굉장히 편리한 UI가 만들어졌어요. 자, 이번에는 품목 코드와 품목명인데요. 자, 사실 품목 코드는 사람들이 잘 외울 수 없기 때문에 A001인지 어떤 회사는 이게 굉장히 긴 곳도 있는데 이걸 다 일일이 타이핑할 수도 없고 그 코드에 맞는 품목명도 어떨 땐 감자라고 하고 어떨 땐 돼지 감자라고 오타를 낼 수도 있고 뭐 감자라고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한하기 위해서 미리 품목 리스트를 만들어 두고 거기에서 선택하는 형태로 UI를 제공해주면 사용자도 편리하고 그리고 잘못된 값을 입력하는 것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트를 하나 새로 만들어서 품목 코드를 여기서 한번 관리를 해볼게요. 품목 관리라는 시트를 하나 만들고 품목 코드, 품목명 이렇게 하고 품목 코드에 A001부터 드래그로 쭉 몇 개 만들어주고 자, 여기 품목명은 뭐 아무거나 감자, 고구마, 브로콜리, 단호박, 양상추, 양배추 이렇게 6개를 입력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목록들을 앞에서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 UI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모듈이 아니라 삽입의 사용자 정의 폼이라는 것을 한번 활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사용자 정의 폼을 하나 만들게 되면 이런 빈 폼이 만들어지고 도구 상자가 만들어지는데 도구 상자는 크기를 조금 조절해주고 위치는 여기는 이 도구 상자는 어디로 들어가진 않아요. 도킹이 되진 않아서 여기에 아무데나 띄워주고 목록을 가져오기 위해서 영역을 적당하게 이렇게 길게 해줍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는 이따가 바꿔주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컨트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목록 상자라는 컨트롤을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목록 상자를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만들어주고 이 목록 상자에는 품목 코드와 품목명을 나타나게 할 겁니다. 그러면은 품목 코드와 품목명이라는 제목을 한번 만들어 줄 건데 자, 이 유저 폼 안에 품목 관리 시트에 있는 품목 코드와 품목명이 리스트로 나타나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리스트인 목록 상자를 클릭해서 이렇게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목록 상자의 이 속성을 보면은 속성 창이 혹시 안 보이면 보기에 속성 창 단축키 F4를 눌러주면은 나타나고요. 이 리스트 박스를 클릭한 상태로 요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는데 아래로 내려가서 이게 로우 소스라는 게 있어요. 이 로우 소스라는 곳에 품목 관리 시트명 입력하고 느낌표 엑셀의 시트처럼 느낌표를 입력하고 A1부터 B7까지 하고 엔터를 쳐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로우 소스를 입력한 영역의 데이터가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 보면은 품목 코드만 나타나고 품목명은 안 나타나죠. 그 이유가 컬럼 카운트가 1개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2개로 바꿔주고 엔터를 쳐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품목 코드와 품목명이 다 나타나는데 이 품목 코드와 품목명도 지금 데이터로 인식을 해서 이때 컬럼 헤드가 false로 되어 있는데 이 컬럼 헤드를 true로 바꿔주면 이렇게 제목이 나타나는데 그러면은 아래에 있는 이 로우 소스를 A1부터 아니라 데이터가 존재하는 A2부터 하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잘 2행부터 데이터가 되고 1행은 이렇게 제목 영역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적당하게 줄여주고 요걸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이제 품목 선택을 한번 해볼 건데 삽입에서 일러스트레이션의 도형에 사각형을 만들어주고 Alt키를 누른 상태로 좌측 상단부터 우측 하단까지 꽉 채워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매크로를 연결을 할 건데 매크로를 하나 만들어줄게요. 서브 품목 선택이라고 하나 만들어주고 이 품목 선택을 실행을 하면은 위에 있는 유저 폼을 실행을 할 거니까 유저 폼 1을 .show해라 라고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품목 코드의 도형 채우기를 없음, 윤곽선도 없음해서 투명하게 만들어주고 매크로 지정을 품목 선택으로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보이지 않는 도형이지만 여기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손가락으로 바뀌고 클릭을 하면 이렇게 유저 폼이 나타나서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형태가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선택을 했을 때 이 품목 코드로 내가 선택한 품목 코드와 품목명이 쏙 들어가게끔 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걸 하기 위해서 다시 유저 폼으로 돌아가서 리스트 박스를 더블 클릭해 볼게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벤트가 생성이 됐는데 리스트 박스를 클릭했을 때 실행할 코드래요. 그럼 나는 리스트 박스를 클릭할 때가 아니라 더블 클릭할 때 실행하겠다라고 해줍니다. 위에 클릭 이벤트는 지워주고 여기에서는 딱 2줄만 들어가면 돼요.
첫 번째 이 C8과 C9 셀에 코드와 품목명만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C8이라는 셀에는 이 유저폼 1이라는 유저폼의 리스트 박스 이름은 리스트 박스 1이었죠. 리스트 박스 1에 리스트에서 여기에서 이제 인덱스가 로우 형태고 컬럼이 컬럼 형태인데 내가 선택한 그 리스트의 행값을 가지고 오는 건 이 리스트 박스의 리스트 인덱스라는 값으로 가지고 오면 내가 선택한 인덱스가 되고 컬럼은 첫 번째 컬럼이니까 첫 번째 컬럼은 여기서 0을 사용합니다. 그러면은 이걸 복사해서 아래로 붙여놓고 그 아래에 있는 C9 셀에는 다 똑같은데 컬럼이 1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값을 가지고 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고 한번 다시 실행을 해볼까요? 비어있는 영역을 선택하고 클릭할 때는 아무런 값이 바뀌지 않다가 브로콜리를 선택하고 여기서 더블 클릭해 볼게요. 더블 클릭 하면은 이렇게 A003 브로콜리가 들어갔습니다. 단호박 더블 클릭 바뀌죠. 양상추 더블 클릭 바뀌고 양배추 더블 클릭 바뀝니다. 자, 이제는 더블 클릭하기만 하면은 잘 바뀌는 건 됐고 닫기를 눌러서 나와야 되는데 닫기 눌러서 나오는 게 귀찮아요. 그냥 더블 클릭하면 자동으로 들어가면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에는 코드를 한 줄만 더 추가해 주면 됩니다. 여기에 unload me 라고 하면은 me는 바로 이 유저 폼을 뜻해요. 그래서 이 유저 폼을 닫겠다라는 코드가 됩니다. 그럼 실제로 작동하는지 살펴보면 단호박을 더블 클릭하면 값이 들어가면서 폼이 닫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제는 구분을 선택하는 것과 품목 코드, 품목명도 직접 입력하지 않고 클릭하고 여기서 더블 클릭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뭐 여기서 한 가지 팁이라고 하면은 이게 글자가 굉장히 따닥따닥 붙어 있는데 이때 이 리스트 박스의 폰트를 굴림이 아니라 이 오른쪽에 점점점을 클릭해서 맑은 고딕으로 바꿔주고 글씨체를 조금 키워주면은 조금 더 눈에 잘 띄어요. 아까보다 훨씬 낫죠. 자, 뭐 이런 게 하나 있을 거고요. 이 외에도 리스트 박스를 뭐 이렇게 꽉 채워서 그리고 유저폼을 크기를 딱 맞춰가지고 예쁘게 보이는 방법. 그리고 요 유저폼 1이라고 제목이 입력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요 유저폼에 보면 유저폼에 캡션이 있는데 그 캡션을 지울 수도 있고 요거를 품목 선택이라고 바꿀 수 있어요. 지금 보면 한글이 막 깨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요거는 조금 VBA 특성상 그렇게 보이는 거라서 실제로 잘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잘 됩니다. 이 상태로 다시 한번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품목 선택할 수 있는 창으로 잘 바뀌고 더블 클릭하면은 이 값이 입력되면서 닫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날짜를 한번 입력을 하고 입고 하고 품목 코드를 브로콜리를 선택해주고 단가는 100원에 10개 메모는 좋아요 그리고 저장을 눌러보면 쭉 그리고 내려가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입고 브로콜리 10개 좋아요 라고 잘 입력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더블 클릭해보면 다시 위로 올라오면은 잘 여기로 수정 모드로 들어왔고 제가 수량을 20개로 바꾸고 저장을 다시 눌러보면은 다시 내려가면 잘 들어왔죠. 그리고 여기서 자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마다 위에는 좀 고정이 됐으면 좋겠어서 제가 요 A21에다가 놓고 틀 고정을 하겠습니다. 틀 고정은 뭐 메뉴 찾아가는 것도 좋은데 자주 사용하는 메뉴라서 단축키 사용하시면 좋아요. Alt, W, F, F 누르면 틀 고정이 자동으로 되고 틀 고정 해제하는 것도 Alt, W, F 이런 자주 사용하는 단축키는 이 엑셀은 Alt 키를 눌러서 첫 번째 메뉴 이 다 단축키가 있고요. 여기서 W 누르면 보기 쪽으로 들어가고 다시 한번 단축키가 쭉 나와서 이 중에서 틀 고정은 F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F를 또 누르면은 이렇게 틀 고정 단축키를 한 번에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틀 고정이 됐고 여기서 아까 좋아요라고 했으니까 좋아요 하고 엔터 치면은 바로 좋아요만 검색이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지우고 나서 금액은 뭐 10,000원 이상인 것만 이렇게 여기도 이런 식으로 필터를 걸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더블 클릭했을 때 데이터가 들어왔는데 더블 클릭한 데이터가 여기가 맞는지 좀 강조를 해줬으면 좋겠어서 강조하는 것도 한번 이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트 코드로 한번 들어가면은 우리가 더블 클릭할 때 이 코드가 실행이 되죠. 그리고 나서 더블 클릭했을 때 코드가 실행되고 이 맨 아래에 모듈 1의 수정 모드로 들어갑니다. 수정 모드로 한번 바로 이동하는 방법은 모듈 1로 가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서 정의 누르게 되면은 수정 모드로 이동이 되고 여기서 우클릭해서 이전 위치 하게 되면은 다시 이전 코드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단축키로는 수정 모드에서 Shift F2를 눌렀을 때 움직이기도 해요. Shift F2는 이 정의랑 똑같습니다. 자, 이 수정 모드에서 내가 지금 선택한 이 행을 어딘가에 저장해 두려고 해요. 그래서 그걸 활용을 할 건데 제가 몰래 이 A20이라는 셀에다가 숨겨 볼게요. 자, A20이라는 셀에다가 이 행이라는 변수를 넣어줍니다.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A20에
A22라는 값이 들어갔죠. 만약 25번째 행을 더블 클릭하면은 A20에는 25라는 값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칸이 좁아서 샵으로 나오는데 이거를 안 보이게 글자색을 흰색으로 바꿔주면은 여기에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죠? 자, 여기에 입력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는가? 자, 이 셀을 활용해서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이 내가 더블 클릭한 셀을 색칠할 건데, 자, 셀이 색칠될 영역을 먼저 선택하기 위해서 B열부터 J열까지 미리 선택을 하고 조건부 서식에 새 규칙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을 결정하는 것을 클릭해주고 여기에 수식을 입력해주는데 수식은 는 로우에 B1 그리고 달러를 F4를 하나 둘 셋 눌러서 B열에만 달러 표시를 걸어두고 이렇게 괄호를 닫고 이 B1의 로우가 A20에 있는 이 셀 값 그리고 A20은 F4를 한 번만 눌러서 고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설명을 잠시 후에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서식은 채우기를 이런 녹색으로, 테두리는 좀 이런 진한 색을 위아래로 확인을 누르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자, 이제 더블 클릭한 이 곳에 25번째 행이라는 곳이 담겨서 그 행에 내가 더블 클릭한 행이 색칠이 되었고 위아래 테두리도 색칠이 되었어요. 다른 데 더블 클릭해 볼까요? 자, 더블 클릭, 더블 클릭. 이렇게 더블 클릭한 영역이 자동으로 색칠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해석을 해보면 조건부 서식에 규칙 관리로 들어가서 이 서식이 적용될 대상은 아까 처음에 선택한 B부터 J 열이 되고 그 열에서 로우가 이제 행 번호를 반환하는 건데 B1이라고 했는데 B는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B는 다시 C나 D로 바뀌지 않고 그냥 각각의 B1, B2, B3, B4 해서 B1부터 B104857까지 쭉 다 탐색을 하는데 이 각각의 B1의 행이 A20에 있는 값, A20에 있는 값은 아마 지금 숫자 24일 거예요. 그래서 B1의 행이 24면은 색칠해라. 근데 B1은 행이 1이니까 색칠을 안 하죠. 그러니까 다 23까지는 이 값이 참이 아니라 거짓이기 때문에 색칠을 안 하고 B24인 경우에는 A20에 있는 값인 24와 B24의 로우 값인 24가 동일하니까 수식이 참이 됩니다. 그래서 B부터 J열까지를 적용해서 근데 B열은 고정이고 이 B24에는 적용 범위가 B부터 J열까지니까 이 한 줄이 색칠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상대 참조와 절대 참조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만 이해할 수 있는 조건부 서식인데 한번 이렇게 사용을 해보시고 점차 다른 곳에도 한번 응용을 해보신다고 하면은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 더블 클릭하는 것을 색칠하는 걸 VBA로도 물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다른 곳을 색칠하면은 원래 색칠했던 곳의 색칠을 지워주는 뭐 이런 작업들까지 하려면은 상당히 코드가 복잡해지는데 이 방식을 이용하면은 사실상 제가 한 거라고는 요 A20에 내가 선택한 행을 저장해 두는 요 한 줄밖에는 없고 나머지 기능은 조건부 서식을 이용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금 더 응용한다면 요 서식을 꾸며줄 때 서식에서 글꼴을 굵게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색도 파란색으로 뭐 이런 것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파란색이고 굵게 돼서 더블 클릭할 때마다 이런 것도 자동으로 됩니다. 자, 이제 정말로 마지막인데 이제 조회도 했고 신규 등록도 했고 신규 저장 그리고 수정된 걸 저장 삭제 다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쌓인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서 결론은 이 품목마다 재고가 몇 개 남았느냐 혹은 입고가 몇 개 됐고 출고가 몇 개 되었느냐 이런 것들일 거예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금액 같은 것도 통계를 낼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 통계를 한번 내볼게요. 먼저 품목 관리에서 이 품목명들을 복사해 줍니다. 그리고 자, 적당한 위치에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위에 품목명 그리고 입고를 파악하고 출고를 파악하고 재고를 파악해 볼게요. 그러면은 감자가 몇 개나 입고되었는지 파악하려면 VBA를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쉽게 가는 게 목적이니까 SUMIFS라는 수식을 입력해 볼게요. 자, SUMIFS의 첫 번째 이 인수라고 하는데 첫 번째 인수는 SUMRange 즉 더할 범위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입고 수량을 더할 거니까 요 H열 전체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영역을 일부만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전체를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이 수식이 짧아지기도 하고 데이터가 많아져도 다 대응할 수 있어서 훨씬 더 편리합니다. 그리고 조건 범위는 이 품목명이 감자여야 되니까 품목명이 위치한 F열을 선택해주고 콤마 그리고 조건은 품목명이 있는 그 감자인데 이 수식에 가려져서 선택이 안 되죠. 그럴 때는 위에를 선택하고 방향키 아래를 내려서 G8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엔터를 한번 쳐볼까요? 그러면 지금 SUMIFS를 통해서 H열을 더할 건데 어떤 H열을 더할 거냐? F열이 G8인 감자 즉 F열에 있는 품목명이 감자인 H열만 다 더해라.
그래서 320이 나왔어요. 근데 한번 감자라고 검색을 해볼까요? 근데 수량을 다 더해보면은 320이 나오긴 했네요. 근데 지금 보니까 마침 구분이 다 입고밖에 없어요. 제가 하나를 출고로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수량을 입고인 수량을 다 더했을 때 310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320이 나오죠. 그 이유는 구분 쪽의 조건이 아직 안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건을 구분이 있는 D열을 잡고 D열을 잡았는데 이렇게 두 개 컬럼이 잡히는 거는 여기가 셀 병합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CD로 잡히는데 이거는 수동으로 D로 바꿔줍니다. D열부터 D열. 그리고 여기에서의 조건은 이 입고를 카운트할 거니까 입고가 있는 셀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엔터를 쳐주면 자 310이 잘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거를 오른쪽으로 복사해 주면은 출고인 10개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10개가 나와야 되는데 0이 나왔어요. 그 이유는 절대참조 상대참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절대참조를 하나도 안 걸었다 보니까 코드가 다 꼬였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절대참조를 확인해 보면 H열은 수량을 더하는 컬럼이니까 절대 바뀌지 않아서 F4를 눌러서 절대참조로 바꿔주고 F열 이 범위들은 다 절대참조로 이렇게 걸어주시면 되고요. G8에 있는 감자는 이게 아래로 내려갈 때에는 이 아래로 같이 내려가서 고구마가 되고 브로콜리가 돼야 되니까 8은 9가 되고 10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G열은 이게 오른쪽으로 간다고 해서 G가 HI로 바뀌면 안 되겠죠. 그래서 G에만 달러 표시가 있으면 됩니다. F4를 눌러서 한 번 더 누르고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 G열에만 절대참조가 걸리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뒤에 있는 이 구분이 입고인 것인데 이게 오른쪽으로 가면은 입고도 오른쪽으로 가서 출고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H열이 오른쪽으로 가면은 I열로 바뀌어야 되는데 밑으로 내려갈 때는 이 7에 있는 입고 행이 아래로 8행, 9행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그래서 7행이 고정이 돼야 되니까 F4를 한 번, 두 번 눌러서 7행을 고정시켜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복사를 해서 출고까지 다 컨트롤 V 한 번에 해주면 이렇게 자동으로 모든 셀이 한 번에 수식이 적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재고는 그냥 너무 쉽게 입고에서 재고를 빼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오른쪽 아래를 더블 클릭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이것도 조금 예쁘게 색칠을 해보고 이쪽은 좀 두껍게 색칠을 해주고 테두리도 한번 살짝 만들어 볼까요? 테두리는 안쪽과 위아래 세로는 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콤마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마이너스가 지금 잘 안 보이니까 컨트롤 1을 눌러서 표시 형식을 숫자의 이 마이너스 빨강색 그리고 천 단위 구분기호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면 다시 가운데 정렬이 됐는데 이때 오른쪽 정렬로 이렇게 바꿔주면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는 빨강색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신규 등록을 해볼까요? 날짜는 입력하고 품목 코드는 양배추 아직 양배추는 하나도 없네요. 양배추 단가는 1,000원이고 수량은 10개 그리고 메모는 양배추 구입 하고 저장을 누르면 저장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이유를 확인해 보니까 지금 구분 쪽이 색칠은 되어 있는데 값이 입력이 안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신규 등록할 때 코드를 보면은 신규 등록 모드에서 자동으로 C7부터 저 밑에까지는 다 지워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C7이 지금 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입고 클릭을 신규 등록 모드에 같이 넣어줄게요. 여기에다가 콜 입고 클릭 이걸 하나 추가해주고 다시 한번 신규 등록을 누르면 데이터가 초기화됐는데 C7을 보면은 이렇게 입고가 자동으로 세팅되는 거 볼 수 있고 입고 클릭이 신규 등록 모드에 있으니까 출고를 클릭한 상태에서 신규 등록을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신규 등록 모드로 바뀌면서 구분도 입고로 바뀌고 값도 입고로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날짜를 이렇게 입력해주고 이 날짜도 수동으로 입력하지 않고 신규 등록을 눌렀을 때 자동으로 오늘 날짜가 입력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서 하나 더 추가를 해줄까요? C6부터가 아니라 C7부터 비워주는 걸로 하고 C6에는 오늘 날짜를 입력해 줄 건데 엑셀 시트에서는 오늘 날짜를 입력하는 게 today라는 함수가 있는데 똑같이 워크시트 펑션에 today 하니까 없죠. 그래서 요거는 사용하기가 어렵고 여기서는 현재 시간까지 표시할 수 있는 now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now라는 함수를 한번 실행을 해보면 지금 날짜가 표시되긴 하지만 실제로 셀을 클릭했을 때는 시간까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없애고 날짜만 남기게 하려면 date value라는 명령으로 감싸주면 시간은 없애고 날짜만 남게 돼요. 다시 한번 신규 등록 모드를 실행을 하면 이렇게 시간은 없어지고 날짜만 남았죠. 자, 신규 등록을 눌렀을 때 이제 날짜도 자동으로 오늘 날짜로 세팅이 되고 구분도 입고가 자동으로 세팅이 되고 품목 코드 클릭해서 양배추 클릭하고 단가는 1,000원, 수량은 10개, 그리고 양배추 구입이라고 하고 저장을 누르면 이렇게 양배추 구입이라고 메모를 하고 입고 10개를 했는데 자동으로 추가가 됐고 밑으로 쭉 스크롤을 내려보면 양배추 10개가 추가가 됐습니다. 자, 양배추 10개가 입고됐으니까 출고도 한번 해볼까요? 양배추 이번에는 1,000원에 들어왔으니까 2,000원에 팔아볼게요. 그리고 5개만 5개 판매하고 저장을 누르면 출고가 2,000원에 5개가 됐고 5개 판매라는 메모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양배추가 10개 중에 5개, 그래서 5개가 남았다라는 것을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만약 이 양배추를 잘못 팔았다면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수정 모드로 들어온 뒤에 삭제를 클릭하면 삭제가 되고 자동으로 출고된 것도 없어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완성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입고와 출고 그리고 재고를 관리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는데 회원 관리 프로그램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회원 정보를 등록하고 수정하고 삭제하는 걸 할 수도 있고 회사의 인사 정보를 등록하고 수정하고 삭제하는 걸 만들 수도 있고요. 어떤 직원의 급여를 관리하는 것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 데이터를 추가하고 수정하고 삭제하고 조회하고 그것을 통계내는 모든 데이터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엑셀 데이터를 다루시는 분이라면은 한번 배워서 사용해 보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공부를 하시면서 궁금하신 점이나 새롭게 컨텐츠로 다루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